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경로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디 알고리즘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작 노드와 목표 노드가 있으면 그 두 노드 사이에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1968년 쉐이키 프로젝트라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프로젝트를 하다가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놀랐는데 1968년인데 로봇이 상당히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발표했었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확장판입니다.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 일단 왼쪽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이 A스타 알고리즘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A스타 알고리즘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얘는 보시면 찾았죠, 이미 경로를. 어떤 게 다르냐면 A스타 알고리즘은 다익스타 알고리즘과 다르게 이제 휴리스틱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다익스트라는 휴리스틱 함수가 사용을 하지 않고 균일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탐색하는 반면에 A스타는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해서 좀 더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그러니까 정확히 휴리스틱 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익스트라는 단순 최단 경로 문제에 적합하고 A스타는 목표 지점의 명확한 경로 계획 문제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저희 로보스 패스 플래닝이 주로 이런 예시에 속하겠죠. 베이징 컨셉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몇 가지 터미널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G는 우리가 시작 노드부터 N 노드까지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H가 휴리스틱인데 얘는 N 노드부터 목표 노드까지 추정 비용. 이 추정 비용이라는 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추정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에스티메이션이니까. 우리가 이 휴리스틱 함수를 우리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좀 알고리즘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G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익스트라에서 쓰는데 이 G와 H를 다 더한 게 총 예상 비용 F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휴리스틱을 안 쓴다. 쉽게 말해서 얘를 0으로 한다. 그러면 다익스트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검사하지 않은 노드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오픈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완료된 노드들의 목록인 클로즈드 리스트. 그래서 O와 C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바로 알고리즘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일단 우리가 0번 노드에서 출발을 하고 6번 노드로 가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발 노드인 0번 노드를 클로즈드 리스트 C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0번 노드는 이 스코업들이 다 0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0번 노드와 연결된 게 1번과 3번 노드가 있죠. 이 두 개의 노드를 오픈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과 3번이 추가되죠. 추가할 때 F, G, H와 페런트를 함께 추가를 하는데요. 우리가 F 같은 경우에는 총점수고요, 이거는. 그리고 G는 그냥 단순 경로고 H가 휴리스틱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XY 좌표의 이 직선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12와 10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하고요. G 스코어 같은 경우는 1번 노드는 여기 보시면 여기 간선의 가중치가 5.6이고 3번 노드는 6.8이죠. 그래서 이렇게 G 스코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G 스코어와 H 스코어를 합한 게 F 스코어, 최종 스코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6과 16.8이 되게 되고 이 두 개 노드의 페런트 노드는 0번 노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는 여기 오픈 리스트에 들어있는 1번 노드와 3번 노드 중 이 F 스코어가 좀 더 낮은 친구를 뽑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픈 리스트에서
이 최종 스코어인 F값이 가장 작은 3번 노드, 아까 3번 노드가 여기 있었죠. 얘를 꺼내서 C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클로즈드 리스트에. 그리고 클로즈드 리스트에 넣은 3번 노드와 3번 노드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는 친구는 여기 2번과 5번 노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또 여기 오픈 리스트에 넣어주게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오픈 리스트에서 가장 F스코어가 작은 노드를 찾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선 지금은 1번이겠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오픈 리스트에서 F값이 최종 스코어 값이 가장 작은 1번 노드를 꺼내서 이제 1번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추가가 됐죠. 클로즈드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1번 노드인데 여기 2번하고 4번이 1번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C가 아니라 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오픈 리스트에 이미 있지만 이렇게 새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새로 계산한 G값, 휴리스틱 말고 그냥 G값이 이전에 계산된 G값보다 작다면 새로 계산된 값으로 이 FG, H 페런스 다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는 2번 노드 G 스코어가 12.4였죠. 보시면 여기 12.4인데 새로 계산을 하니까 9.9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산한 게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똑같이 여기 오픈 리스트에서 가장 최종 스코어, F 스코어가 작은 친구를 골라서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다음엔 아마 2번 노드가 되겠군요. 그래서 똑같이 가장 F값이 작은 2번 노드를 꺼내서 여기 클로즈드 리스트 C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애는 1번, 3번, 5번, 5번, 6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노드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2번과 3번 노드는 이미 여기 클로즈드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미 검사가 끝난 노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요. 여기 클로즈드 리스트에 없는 이 5번과 6번 노드를 오픈 리스트에 계산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번 노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산한 G값이 이제 기존 G값보다 크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번 노드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오픈 리스트에서 가장 F스코어 값이 작은 애를 찾아보면 6번 노드가 되겠네요. 그럼 또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걸 반복해서 6번 노드를 꺼내서 이렇게 클로즈드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6번 노드가 최종 목적지였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찾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최단 경우를 어떻게 찾느냐? 이 페런츠를 따라갑니다. 이 페런츠를 따라가면 6번 노드의 페런츠는 2번 노드죠. 그 다음에 2번 노드의 페런츠는 1번 노드입니다. 그리고 1번 노드의 페런츠는 이제 0번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그래서 0번, 1번, 2번, 6번 이렇게가 이렇게 최단 경로가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다익스트라랑 똑같은데 그냥 휴리스틱 함수가 추가됐다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 휴리스틱 함수가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그냥 단순히 이 직선 거리가 짧으면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직관을 더해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GUI로 구현을 해봤고요. 레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트 노드, 현재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노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위치의 노드고요. 그
그 다음에 그린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 리스트에 있는 애들. 제가 이거를 실수했네요. 이게 레드가 아니라 이게 옐로우인데 이 옐로우가 클로즈 리스트고요.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파이널 패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아무래도 그 시각화기는 파이썬이 편해가지고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점점 찾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이 스타트고 여기 아래쪽 하단이 우하단이 엔드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점점 찾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맵으로 만들어서 맵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단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스타 알고리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과 완전성. 적절한 휴리스틱 함수를 우리가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적절한 가지치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불필요한 경로를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엔드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으니까 뭐 이쪽으로 이제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경로는 배제를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최단 경로 탐색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휴리스틱 함수를 방금 보여드린 구현은 우리가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했는데 뭐 유클리디안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수식을 사용해서 변경을 하면은 다양한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단점은 모든 생성된 노드를 이제 메모리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그 최종 스코어, F 스코어가 가장 작은 애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Q, 힙을 사용한 우선순위 Q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결국 이런 메모리 비용이 이제 탐색 공간이 매우 큰 경우에 좀 많이 들어서 부적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슬램을 하면 나오는 결과는 그리드 맵을 만들 텐데요. 이렇게 격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고 얘네가 이제 이 각 격자 공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없을지 그 확률을 이제 검은색, 흰색으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게 자르면 그만큼 이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얘네를 다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 그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 라는 것도 있고 계산 복잡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아까 휴리스틱 함수를 적절하게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거를 좀 부적절하게 설정을 하면은 탐색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휴리스틱 함수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잘 고민해서 짜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율적인 로봇 같은 실시간 경로 계획 문제에 매우 적합하다. 그래서 게임 쪽에서도 뭐 에이전트 같은 거 구현할 때 예를 들어서 내 플레이어를 따라오는 몬스터 이런 걸 패스 플래닝 할 때 많이 쓴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단 경로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이제 휴리스틱을 통해 탐색 과정을 최적화 가지치를 하기 때문에 좀 다익스트라보다는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A스타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게 제가 본 게 살짝 대항해 시대 같은 게임이었거든요. 이렇게 배가 있고 이렇게 섬이 있다. 그럼 사용자가 여기 뭐 얘가 A고 얘가 B면은 A가 B를 A 사용자가 B에다 공격을 찍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격자가 좀 덴스하게 그러니까 좀 작게 짜 있고 이 맵 자체가 너무 넓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탐색 공간이 너무 큰 경우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탐색 공간이나 복잡한 환경, 뭐 장애물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PPT 발표 이론은 이상이고요. 구현을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메인부터 보면 이렇게 그리드를 배열을 사용해가지고 2차원 행렬을 사용해서 이렇게 1은 장애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는 0.0, 엔드 포인트는 5.7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바꿔서 다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는 뚫어놔야겠고 이렇게 하면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잘 찾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최단 경로가 나오고요. 스타트 포인트를 좀 바꿔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휴리스틱 함수에 따르면 이쪽 우하단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좌상단 쪽 그 공간은 탐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최단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스타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를 그려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플롯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를 좀 했고요.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리기 위한 매트플롯, 그 넘파이는 넣어놨는데 안 쓰네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Q를 써야 되기 때문에 10Q를 썼고요. 노드 클래스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G 함수, F 함수, H 함수, F 함수 얘네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노드 좌표를 넣을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패런트를 이렇게 다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줬고요. 얘는 비교 연산이고 얘는 이제 뭐라 하죠? 얘도 비교 연산인데 뭐가 큰지 비교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그 힙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 큐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시 함수를 좀 정의를 해줬습니다. 해시 연산을. 해시 연산은 그냥 포지션으로 했고요. 어차피 포지션이 겹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x좌표 절대값이랑 y좌표 절대값을 이렇게 합친 맨하탄 디스턴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스타 알고리즘 핵심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오픈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드 셋, 얘는 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노드를 만들어 주고요. 스타트 노드에 이제 GHF 값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그 다음에 엔드 노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노드를 이렇게 우선순위 큐에다 이렇게 푸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알고리즘처럼 오픈 리스트가 이제 이거는 그냥 오픈 리스트가 있으면 계속 돌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오픈 리스트에서 이제 우선순위 큐니까 이 f 값이 가장 작은 애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커렌트 노드로 삼고요. 얘를 그 다음에 클로즈드 셋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 커런트 노드가 엔드 노드다. 목적지를 찾았다. 그럼 이렇게 종료를 해주게 되고요. 패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렌트 노드의 포지션을 구하고 우리가 이 그리드 맵이기 때문에 이제 위, 아래, 왼쪽, 오른쪽만 고려를 하면 이 네이버스 그 이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웃들을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격자 내를 벗어나지 않은지 검사해주고 뭐 이제 장애물인지 그런 거 검사해주는 로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들을 이렇게 네이버가 근데 또 이 클로즈드 셋에 있으면은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이버들을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격자 그리드 맵이기 때문에 그냥 1만 더해주면 되고요. 커런트 노드 G에다. 그 다음에 휴리스틱 함수 아까 정의한 거 가지고 네이버와 이 AND 그 휴리스틱 맨하탄 디스턴스를 구해주게 되고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F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한 네이버를 우리가 오픈 리스트에 넣을지 검사를 해서 넣어야 된다 하면 또 이렇게 힙에다 푸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로우 콜백으로 그려주고 이게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while문을 돌다가 이렇게 커런트 노드가 엔드 노드가 되면은 패스를 구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뭐 드로우 그리드 같은 거 그냥 그리는 거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발표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점을 좀 지적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까 A스타 알고리즘이 이제 넓은 영역이나 복잡한 환경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혹시 그 넓다는 것의 기준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기준은 당연히 이제 상대적인 그게 되겠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그리드 이 지금 행렬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근데 그 기준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돌리는 그 컴퓨터의 뭐 메모리나 연산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산을 하면은 최소 이제 몇백 대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제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양산을 하려면은 결국 부품값을 이제 뭐 만 원만 줄여도 100개 찍으면 100만 원이 남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부품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연산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이렇게 개발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경태님과 희연님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바꿔서 해볼까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휴리스틱 함수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 합리적인 그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나 뭐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민균 님이 이제 하이브리드 A스타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그 발표 자료는 어디 저장된 곳이 있을까요? 저희가 다들 아시겠지만 였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아직 안 올렸는데 지금 올려드릴게요. 아, 네, 발표 자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였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플래닝 컨트롤 팀은 플래닝 컨트롤 폴더에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퍼셉션 로컬라이션 팀들은 여기다 올려주시면 됩니다.